안녕하세요.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꿈꾸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건국부터 독립전쟁이 발생하는 시기까지 미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07년에 이미 미국 동부에 제임스타운이 건설되었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메이플라워호가 미국에 도착하는 1620년을 미국 이민 역사의 기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기 유럽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영국은 제임스 1세가 모든 국민에게 국교회만을 강요하며 청교도들을 탄압하던 시기였고, 신성로마 제국의 페르디난트 2세 역시 모든 제후국들에게 카톨릭만을 강요하면서 제후국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위그노에게 자유를 주었던 낭트 칙령의 효과가 점차 퇴색하고 루이 13세가 전제왕권의 부활을 꿈꾸며 귀족과 위그노를 탄압하던 시기였죠. 스페인도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와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한마디로 유럽 전체가 종교전쟁의 막바지를 향해 치닫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국 국교회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던 청교도 102명이 식민지 거주 허가를 받은 후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영국 남단의 항구 도시 플리머스를 떠나 66일 후인 11월 19일에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코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플리머스라고 부르죠. 메이플라워호 이전에도 이미 많은 유럽인들이 북미 지역에 정착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이 메이플라워호에 탔던 사람들을 이민의 시조로 보는 이유는 바로 메이플라워 서약 때문입니다. 메이플라워 서약은 이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앞으로 식민지에서 살아갈 기본적인 규약을 스스로 정하고 서명한 것인데요. 이는 전제왕권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던 당시 유럽 전반의 사회적 통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에게 이 문서는 미국인의 생각을 담은 최초의 건국 문서인 셈이죠. 그 다음해인 1621년에 이민자들은 원주민의 도움으로 첫 수학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원주민을 초청하여 함께 감사축제를 열죠. 그것이 바로 땡스기빙 데이의 기원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처음 국경일로 선포한 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수정을 거쳐서 1941년에 미 의회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확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수학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주민은 점점 늘어났고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총 13개 주의 영국 식민지가 건설되고 이는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북부는 주로 청교도들이 많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부는 카톨릭, 영국 국교회, 청교도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고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등 타국 출신의 시민들도 많이 살았는데 비옥한 땅 덕분에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습니다. 남부는 주로 영국 국교도들이 거주하였는데 남부의 북쪽은 주로 담배를, 남부의 남쪽은 쌀농사를 지어서 무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남부 사람들의 상당수는 독립에 반대하며 지금의 캐나다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이 13개 주가 서로 간에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주민의 종교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국적도 다양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인정했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세금을 내고 행정관리를 뽑는 등 유럽의 카톨릭 전제 왕권과의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사이 유럽은 1648년 베스팔렌 조약을 끝으로 종교전쟁은 끝마쳤지만 대신에 영토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신성로마 제국, 스페인 등 유럽의 강자들은 서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었다가 적이 되었다가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조약 맺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 유럽에서의 영토전쟁이 북미 지역으로 옮겨 붙은 것이 바로 1755년부터 발생한 7년 전쟁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의 7년 전쟁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에서 슐레시엔 지방을 빼앗긴 오스트리아가 이를 탈환하기 위하여 프로이센과 벌인 전쟁을 말하는데, 이때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편을 들고 영국은 프로이센 편에 서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북아메리카에서도 프랑스와 영국이 북미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인 것이죠. 그 외에 인도에서도 똑같이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는데요. 그래서 어떤 견지에서는 이 7년 전쟁을 세계 제1차 대전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북미에서 벌어진 이 7년 전쟁을 다른 말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 하는데, 영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프랑스가 인디언과 연합하여 자신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지만 영국도 인디언과 연합하여 프랑스를 상대했던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영국이 최종 승리하면서 프랑스는 미국에서 식민지를 대부분 상실하였고 북미에서는 영국의 우위가 확정되죠.
하지만 영국은 전쟁을 치르면서 진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식민지 이주민들로부터 해결하라 하는데 1764년에 설탕법과 통합법을, 1765년에는 인지세법을, 1767년에는 타운센드법을 통하여 식민지 이주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영국이 취한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이주민들을 더욱 각성시키고 단결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주민들이 영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식민지의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영국 의회는 1770년 특히 반발이 심했던 보스턴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고 이주민들 몇 명을 죽이는 이른바 보스턴 학살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는 보스턴 시민들의 더욱 거센 저항을 발생시켰고 결국 영국 의회는 차를 제외한 모든 관세를 철회하게 됩니다. 사실상 타운센드법을 철회한 셈이었는데 이후 2년 동안은 표면적으로나마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1773년 영국은 동인도 회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인도 회사에게 북미 지역에서도 차를 팔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주민들은 동인도 회사가 식민지의 차 시장을 독점하게 만들려는 영국의 조치라고 판단하여 보스턴 항구 화물선에 쌓여있던 차 342상자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죠. 영국은 이를 반란행기로 보고 1774년에 보스턴으로 4개 연대를 파견합니다. 또한 소위 참을 수 없는 법이라 불렸던 강제수탈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영국의 강압적인 태도는 식민지의 반영투쟁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어버렸고 1774년 9월 각 식민지 대표 55인은 필라델피아의 카펜터즈 홀에 모여서 제1차 대륙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주민들은 독립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조지 3세에게 청원서를 보내서 자치권을 획득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1775년 미국 민병대의 군수 창고를 공격하기 위하여 진군하던 영국군이 미국 민병대와 렉싱턴에서 만나 첫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영국군이 패배하게 되면서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상 1편을 마치고 2편에서는 독립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